우리 잘 맞는 것 같은데 결혼할래요? 이렇게 빨리요? 느낌 있다고 했을 때 해야죠. 우리 결혼합시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 우리는 그렇게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여보, 주말인데 우리 드라이브라도 한 바퀴 할까? 피곤하다. 주말에는 쉬어야지. 드라이브는 무슨? 당신 너무하는 거 아이가? 결혼하고 주말만 되면 무슨 장기신 붙은 사람처럼 맨날 잠이나 자고. 아 몰라, 귀찮다. 결혼 1년 차 같지가 않죠. 그러네요. 저게 잘 맞는 10년 건가요? 차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고? 또 빵이가? 아침은 간단히 먹기로 했잖아. 아 나는 밥하고 국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어허. 아침에는 나도 바쁘단 말이야. 민준이도 챙겨야 하고. 아, 시간 다 돼가네요. 얼른 앉아서 먹고 가요. 됐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 하지만 우리는 사사건건 부딪혔고 극심한 성격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 노력하며 애를 썼고 그 세월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아. 많이 참으셨네요. 예. 여보, 이제 민준이도 초등학교 입학할 건데 집을 좀 사야 하지 않을까? 집? 사자. 무슨 돈으로? 맨날 돈 벌어주셨잖아. 시꾸리 같은 생활비만 줬잖아. 맨날 피곤하다면서도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골프 치러 갈 돈은 있고 집에는 200만 원 생활비만 딱 맞춰주놓고서. 200이 짱나. 다른 사람들은 그 돈으로 집만 사고 애만 잘 키우더라. 대체 누가요? 누가 그런지 한번 봅시다. 예? 아 됐다 말. 와, 진짜 보고 싶네요. 누가 그러죠? 달라도 진짜 너무 다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가 되노? 경제관념은 물론이고 양육관도 달랐던 우리. 이혼까지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 민준이가 있기에 저희는 합의하에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근데 아빠 언제 와요? 아빠 보고 싶어? 응. 아빠가 지방에서 일한다고 좀 힘든데 그래도 우리 민준이가 보고 싶다면 금방 오실 거야. 우리 전화 한번 해볼까? 아빠, 보고 싶어요. 우리 민준이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가 다음 주엔 꼭 갈게. 정말? 엄마, 아빠가 다음 주에 온대요. 우리 민준이 좋겠네. 올 수 있어요. 민준이가 보고 싶다는데 가야지. 민준이한테는 아직 별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얘기하자. 그래요. 다음 주에 봐요. 아, 이 사람은 아버님 샘신인데 오지도 않고. 아, 별거 중인데도 시댁 행사에 이렇게 가야 하고. 그래도 할 도리를 하고 사네요. 민준이 아빠인데 분명히. 옆에 여자 누구지? 불길합니다. 아유, 지금 뭘 본 거죠? 아하, 참.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저 여자 누구예요? 알 거 없다. 별거 중이긴 해도 아직 부부인데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별거를 1년이나 했으면 이혼이나 마찬가지지. 니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제 끝내자. 그래요, 이혼합시다.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갖는 거 맞죠? 네가 왜? 민준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니는 전업주부라서 돈도 없잖아. 당신이 재산 분할 많이 해주면 되죠.
재산 분할? 그거 다 우리 부모님의 내가한테 증여한 건데 이거 거기서 한 게 뭐 있다고? 니 내한테서 돈 한 푼 뜯어갈 생각하지 마라. 어? 뭐라고요? 네, 자,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상 아내 오현경 씨가 제대로 권리를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경 씨와 박재훈 씨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에 골인합니다. 하지만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극심한 성격 차이를 느꼈고 심지어 양육관, 경제관념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결국 초등학생 아들 때문에 별거를 선택하게 된 부부. 아내 오현경 씨는 떨어져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진 후에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믿었고 재결합까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별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전업주부인 오현경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게요. 별거 중이지만 시댁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결말이 좋지 않아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자, 강은실 변호사님, 이 사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현경 씨는 자녀를 생각해서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휴전 차원에서 별거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남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라도 우리 현경 씨가 제대로 이혼하고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사이다처럼 좀 시원한 사건 해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별거라는 개념인데 이게 별거라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효력이 있는 개념인 건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별거하고 조로는 그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네. 사실 별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고 조로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됐다. 이 정도 사실적인 개념이지 이 자체로 법률적인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별거를 좀 오래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의 효과가 난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혼인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별거를 지속했다고 해서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2년 이상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기간이 끝나면 이혼하기로 동의한다.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별거 이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고 두 사람이 협의해서 하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가 딱 있을 뿐입니다. 별거로 인한 자동 이혼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거가 그 자체로도 효력이 없고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사실 별거 자체는 그 자체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되는 거죠. 네. 별거 자체로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별거가 발생되게 된 원인에 주목해서 그 별거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 사유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현경 씨가 성격 차이로 지금 별거를 한 상황인데, 자, 드라마를 보면은 아이를 생각해서도 결혼 생활을 좀 이어나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별거 중에 남편의 외도를 목격을 하면서 아, 이제는 결혼 생활이 끝이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혼할 때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유책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혼 사유하고 요거를 좀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현경 씨처럼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외도까지 했다면 요 자체로 이혼 사유는 되겠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는 별거를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별거를 하기는 했지만 자녀를 보여주면서 시댁 행사까지 챙깁니다. 그러니까 재결합에 생각을 하고 혼인의 끈을 잃지 않고 있던 건데 이 경우에는 남편이 외도를 했으면 유책 배우자로 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혼 사유가 별거 중에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별거 이전에 이혼 사유가 이미 있었던 건지 이런 사실들도 소송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맞습니다. 별거 전의 사유였다면 그 사유로 파탄이 됐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별거 후의 사유라면 파탄된 이후에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후에 사유가 생겨서 이혼을 할 때는 조금 더 상황을 따져봐야 된다 네. 네.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은 이 사연에서처럼 별거 상황에서 외도를 한 거는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오현경 씨에게 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예, 그 외도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건 위자료 청구에 대한 내용이지 바로 재산 분할하고 양육권에서 유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네.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면서 성립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친권이나 양육비는 모 역할을 한 사람이 우선하고 현상 유지가 원칙이 되고 또 아이의 의사가 중시돼서 자녀의 복리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외도가 위법 행위기는 하지만 재산 분할과 친권을 지정하는 내용까지 프리패스권이 발급되는 건 아닙니다. 자 외도의 문제가 재산 분할과 또 친권 지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부의 재산 분할 시점을 두고 이제 아까 많이 다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거 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시점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파탄된 시점, 그러니까 별거일을 기준으로 나눠질 겁니다. 네. 다만 별거 시에 갖고 있던 재산이 그냥 자동스럽게 불어난 경우라면 1심이나 2심 판결 종결 시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혼인관계의 자잘못을 따져서 재산 분할의 일을 반영시키기를 원하지만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 원인 자체가 재산 분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몸만 쫓아낼 수 없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야, 근데 그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별거 기간이 아주 길게 될 경우 말입니다. 별거 시를 딱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하면 그 긴 기간 동안 재산 상태가 변동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죠. 악의적으로다가 딴 데 빼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별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서로 은닉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허위에 빚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내역, 그러니까 통쟁조회는 10년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거된 상태에서 10년 이전의 재산을 찾아내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 실무적으로는 수십 년간 별거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이미 파탄이 되고 재산을 각자가 서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혼만 하고 재산 분할은 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는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혼할 때도 연금 때문에 다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할 때 연금은 어떻게 좀 나눕니까? 예, 얘기하신 대로 이혼을 하면 결혼을 해서 5년 동안 산 부부에게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연금 분할 수급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분할 수급권이 발생되는 기간은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 별거 기간은 제외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드라마 이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은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다. 지금 특유 재산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 기여분을 좀 따지는 게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경 씨 같은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10년 이상 지속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네 재산, 내 재산 구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증여받은 재산을 유지하고 산입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네. 이를 특유 재산이라고 더 이상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둘이서 열심히 모은 재산처럼 절반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아마 20%에서 한 40%그 어디쯤에 적정선을 가지고 아마 기여도를 나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재산 분할했죠. 그다음에 위자료 소송까지 아까 했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게 양육비인데, 양육비가 별거 중에 잘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별거 기간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면 뭐 어디 연락 두절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라서 못 받았더라면 그 양육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별거 기간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혼을 할 때 과거 양육비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과거 양육까지 챙기고 이혼 정리를 하는 게 좋지, 만약에 요거를 빠뜨리면은 별도의 소송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도 꼭 챙겨야 됩니다. 이게 쌓이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오현경 씨처럼 배우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거나 또 뭐 그 감정이 안 좋았던 게 골이 깊어져서 이자까지 늘어나는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산이 서로 가지 막 흩어져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참 이 별거라는 게 부부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어가는 좀 쉼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드라마의 오현경 씨처럼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또 제대로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또 저희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현경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현경 씨처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를 선택하신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충분히 받으셔야 될 텐데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별거 중에 재훈 씨가 바람을 피우기도 했지만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이 재산 분할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별거를 하기 이전에 적어도 파악된 재훈 씨의 재산의 절반 정도는 가압류를 미리 선행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전에 재산 확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